그래서 이제 지렛대 효과가 나왔습니다. 지렛대 효과는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 지렛대 효과는 계산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지렛대 효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개념하고 지렛대 효과 유형 뭐 이런 거 해볼 건데 자 책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지렛대 효과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거야. 타인 자본. 자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돌멩이가 있는데 이거 들라면 잘 안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쇠 같은 걸 집어넣고 이렇게 여기서 살짝만 눌러도 이게 올라가거든. 이게 지렛대 효과란 거야.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란 것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 이용하는 거야. 근데 그 타인 자본을 차입금 이렇게도 표현해. 그럼 차입금은 은행에서 돈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융자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융자금. 융자. 그다음에 은행에서 돈 빌린 것을 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면 저당 이렇게 한다고. 저당. 이거 저당 나오잖아요. 저당. 그다음에 내가 주택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살 수 있죠. 그 전세금을 이용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타인 자본 이용했다. 차입을 이용했다. 차입금을 이용했다. 융자 설정했다. 저당 설정했다. 전세금을 이용했다. 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타인 자본을 이용한 거야. 그럼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 이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동한다는 소리야. 변동. 그것을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은 전세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했다. 저당을 설정해서 주택을 구입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이것도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여기 개념에서는 타인 자본 이용했다. 차입을 이용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동을 처리한 것을 뭐한다?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이 개념도 나오거든요. 개념. 개념에서는 틀린 말 거의 만들지 않아요. 이게 개념이고. 자,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 부의 지렛대가 있어. 그러면 정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 부의 지렛대 무슨 말이냐면 이 지렛대 효과가 되려면 타인 자본 이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거야. 했는데 근데 정의 지렛대는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지는 거야. 그다음에 중립 지렛대는 타인 자본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야. 부의 지렛대는 타인 자본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이걸 부의 지렛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초창기 시험 20년 전에 시험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제 중개사 지금 학원이 왔습니다. 그럼 20년 전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 20년 전에 이렇게 했다고. 정의 지렛대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냈다고. 요즘은 그렇게 안 낸다고. 그렇게 안 내고 정의 지렛대 이런 말 주질 않아. 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총 자본 수익률보다 차익 금리가 낮을 때, 총 자본 수익률이 높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낸다고. 정의 지렛대 말 안 주고. 준비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이 유형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볼까요? 이걸 계산 문제를 가지고 하면 가장 쉬워요. 가장 그렇구나 된다고. 근데 계산 문제를 가지고 이걸 설명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옆에 언니한테 옆에다 쓰더라고. 언니 나 포기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거. 이게 사실은 계산 문제 가지고 하면 딱 떨어진다고. 맞네. 저렇게 되니까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지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옆에다 쓴다니까. 언니 나 포기 이렇게. 언니는 옆에다 보면 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싫어하니까. 자, 그러면 정해질 때는 총자본수익률과 차익금리의 이 비교를 해서 총자본수익률이 차익금리가 높으면 그러면 자기자본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이거 간단해요. 총자본수익률이 만약에 10%다. 이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10억을 주면서 너 투자해봐라. 그러면 그것을 투자해서 수익이 10%, 수익률이 10% 나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 이자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그게 차익금리야. 이 차익금리가 5%라고 해봐. 5%. 그럼 차익금리가 5%입니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이 5%로 내가 10억을 빌려오면 그것을 투자하면 10% 수익을 낸다는 소리야. 그럼 10% 수익을 내서 은행에다 5%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 수익을 냈는데 은행에다 5% 주면 5% 남았잖아요. 그게 내가 번 거지. 그래서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진다는 소리야. 근데 이 중립제일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10%로 빌려와. 10%로?
그 투자해도 10%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10%로 빌려와서 수익을 10% 냈습니다. 은행에다 다 줘야 돼. 나에게 떨어진 거 없죠. 그래서 내 돈의 수익이 안 변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번에 부의 지렛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오면 그 돈 가지고 투자해서 총 자본 수익률이 10%야.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데 15%로 빌려오는 거야. 그러면 15%로 빌려와서 투자해서 10%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나 10%밖에 수익 안 났으니까 나 10% 받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면 15를 줘야 돼. 15를 주면 10을 주고 나서 5를 내 돈을 깎아야 돼. 그래서 내 돈이 깎아지는 거야,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 문제 했더니 여러분이 눈빛이 안 좋아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이해됐어. 선생님 나는 계산 문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여기서 느낌 쓴다고. 자, 이제 봐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봐봐.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데 아주 낮은 금리로 빌려온다, 해봐. 낮은 금리로. 그럼 낮은 금리로 빌려오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지겠지. 근데 은행에 돈 빌려올 때 엄청나게 높은 금리로 빌려온다 봐. 이자율을 20%로 빌려봐. 이자율 20% 빌려오면 그럼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는 무조건 내 돈의 수익이 떨어지게 돼 있어. 우리가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렇죠? 또 여기 돈을 빌려올 때 차익금리가 총 자본수익률이 높대. 그 높은 금리로 빌려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자 주고 다 못 주니까 내 돈 깎아줘야 되지. 내 돈의 수익이 떨어지는 거지. 이걸 부의 지렛대라고 해요. 차익금리라고 표현했지만 이 차익금리가 다른 말을 쓴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힘들어. 그냥 차익금리로 딱 통일하면 좋을 텐데 이 차익금리를 부동산에서는 뭐 차익이자율 하겠죠? 뭐 차익이자율까지는 괜찮아. 차익이자율. 이게 대출금리잖아. 대출금리. 대출 이자율이잖아요. 여기까지도 또 괜찮아. 근데 이런 지문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잘 나오냐면 이 차익금리를 저당 이자율이라고 그래. 저당 이자율. 저당 이자율. 그러니까 이 차익금리 자리에 저당 이자율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저당 이자율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 차익금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입니까? 아닙니까? 수익률이야. 수익률.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은행에서 3% 돈 빌렸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자율 그게 비용이 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이 차익금리를 은행은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저당 수익률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강의 노트는 특별하게 쓸 거 없어요. 다 써놨습니다. 예, 강의 노트. 할 일이 없으니까 강의 노트만 열심히 쓰다 보니까 거기 다 써놨죠. 예, 다 써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쓸 거 없어. 선생님 네가 빨간 걸 쓰면 괜히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아, 그러지 마. 빨간색으로 칠하면 되지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빨간 걸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학원에서 준 볼펜 좋은 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까? 모의고사 볼 때 안 받으셨어요? 아, 그랬구나. 여기 뭐 썼다가 이틀 지나면 다 없어진다대? 그런 거 없습니까? 아, 모르구나. 아, 괜히 말했네 보다. 아, 근데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자, 집중. 그러면 정해질 때는 총 자본 수익률보다 차익금리가 낮을 때. 이 말은 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 낮은 금리로 빌려올 때 그 말이야. 그러면 차익금리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저당 수익률, 저당 이자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정해질 때란 저당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높을 때 나타난다. OX? 오, 맞잖아요. 정해질 때란 저당 수익률보다, 즉 차익금리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높을 때. 다른 말로는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 낮을 때. 이때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총 자본 수익률하고 차익금리가 똑같다 말은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똑같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됐죠? 그것을 적립지렛대. 그 다음에 차익금리를 이제 저당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떨어질 것이다. OX? O. 그것은 무슨 지렛대? 부의 지렛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쓸 수 있다는 거. 결국은 복잡은 같지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온다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질 것이다. 정의지렛대.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빌려온다면 내 돈의 수익이 떨어질 것이다. 부의 지렛대. 그런데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금리가 똑같다면 내 돈의 수익이 변동하지 않는다. 자기 자본 수익이 불변이다. 이것을 중립지렛대. 그럼 봐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X? O 이렇게. 그걸 중립지렛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익금리를 차익이자율, 대출이자율, 저당이자율, 저당수익률 이렇게 하듯이 이 총자본수익률도 다른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말. 이걸 종합수익률 이렇게 쓸 수 있어. 종합수익률. 종합수익률 이렇게. 또는 총투자수익률 이렇게 하는데 총투자수익이란 말은 안 나오고 총자본수익률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데 종합수익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 그래요? 시험에 나오면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자, 요 중립지렛대, 정의지렛대, 부의지렛대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총자본수익률이 차익금리가 높으면 자기자본수익률은 상승할 것이다. OX? O. 총자본수익률보다 저당수익률이 높으면 자기자본수익률은 떨어질 것이다. OX? O. 총자본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다면 자기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X? O.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요. 지렛대효과 전환이란 말 나와. 지렛대효과 전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부의 지렛대야. 부의 지렛대? 그 부의 지렛대인데 정의 지렛대로 바꾸고 싶어. 그게 지렛대효과의 전환이야. 내가 지금 돈 빌려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내 돈의 수익률은 총자본수익률이 10%네. 그런데 차익금리가 15%야, 이렇게. 그럼 이건 부의 지렛대죠? 이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자, 그거 하기 전에 지렛대 효과가 정이냐, 중립이냐, 부. 요 세 개.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 이 세 개 어떤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뭘까? 차익금리야, 차익금리. 차익금리에 따라서 정이 될 수도 있고, 중립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 있는 거야. 여기 총자본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한다면, 요 차익금리가 10%보다 낮으면, 그러면 정의 지렛대. 10%면 중립 지렛대. 10%만 높으면 부의 지렛대라고. 그러니까 지렛대과 정, 중립, 부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차익금리. 차익금리다. 그러면 차익금리가 15%다? 그럼 부의 지렛대. 근데 내가 정의 지렛대로 바꾸고 싶다. 이걸 지렛대과 전환이라고 그래.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를 바꾸려면 이 차익금리를 15%인 차익금리를 9%로 만들어버리면 돼. 의미하셨죠? 따라서 지렛대과 전환은 차익금리를 낮추면 되는 거야. 낮추면 그럼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렛대과 전환은 무엇을 낮추라? 차익금리를 낮춰라. 차익금리랑 낮춰라.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냈다고. 부채 비율을 낮추면 이렇게 냈다고. 부채 비율을 낮추면 지렛대과 전환된다. 이렇게 냈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말은 은행 돈을 조금만 이용한다.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낮춰서 지렛대가 전환된 게 아니라고. 만약에 부채 비율을 낮춰서 지렛대가 전환된다. 그러면 부채 비율에 따라서 지렛대가 달라진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부채 비율에 따라서 지렛대가 달라진 게 아니고 정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 부의 지렛대 결정하는 것은 차입 이자율이라고. 그러니까 이 차입 이자를 바꿔야만이 지렛대가 전환되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봐요. 이렇게 된다고. 부채 비율 조정을 통해서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전환시킬 수 있다. OX, X. 의미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자, 그래요. 자, 됐습니다. 이제 지렛대효과에서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 4번. 요 4번 엄청 잘 나와. 4번은 아직 공부하기가 좀 이런 면도 있지만 4번 볼까요? 자,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럼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나오는 거야.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다? 그러면 내 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없다는 거야. 근데 타인 자본 이용하는데 요 낮은 금리로 빌려오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그게 첫 번째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긍정적 효과라고. 긍정효과. 그래서 타인 자본 이용하면 자기 자본 높일 수 있다. 이게 지렛대 효과가 기대되는 거야. 지렛대 효과. 물론 정의 지렛대죠. 자, 그런데 타인 자본 이용하면 은행에다 돈을 갚아야 돼. 근데 갚지 못할 수도 있어. 그 못 갚은 것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된다고. 타인 자본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일 수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옳은 말이야. 투자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한다고. 꼭 그렇다해. 타인 자본 이용하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니까 투자 위험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인 자본 이용하면 좋은 점은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는 거야. 이게 긍정적인 거야.
근데 긍정적인 게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민법 열심히 해가지고 결혼 점수가 나빴잖아요, 이번에. 그래도 똑같아. 예? 물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요. 그러면 이 긍정적인 게 있는데 부정적인 거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 금융적 위험이 없다고. 금융적 위험은 좀 이따 바로 배워요. 금융적 위험은 남의 돈 빌려서 투자했는데 원리금을 갚지 못할 위험. 그럼 망하는 거지. 내가 이 분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 10억 빌렸다. 근데 이게 임대 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 은행 또 못 갚잖아요. 그럼 은행이 뭐라고 합니까? 경매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투자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타인 자본 이용하면, 잘 이용하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는 정해질 때 효과가 기대된다고.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은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걸 감소한다라고 엄청나게 자주 출제한다. 자, 마무리. 타인 자본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일 수 있어서 투자 위험은 감소한다. OX, X. 투자 위험도 뭔다? 증가한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시간에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거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의 개념 이건 필요 없고, 부동산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 3단계. 투자 분석이란 말. 투자 분석이란 말은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을 비교해서 예상되는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한다. 즉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의 현금 수지는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요 4번부터 이제 시험 문제죠.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이득과 처분 시 자본이득이 있다. 따라서 투자 분석은 운영,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서는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낮은 한금성이 있다. 이것만.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의 진폭을 크게 하는 거. 자기 자본 수익을 변동시키는 거. 유형은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정지렛대.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의지렛대. 그다음에 내 돈의 수익률이 변동하지 않는 중립지렛대가 있는데, 이 지렛대 효과를 결정한 것은 결국 뭐다? 차익금리, 차입이자율, 저당이자율, 저당수익률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부동산 하지 말고, 은행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빌려온다면 내 돈의 수익률은 높아질 것이다. 그게 정의지렛대.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빌려온다. 그러면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부의지렛대. 내 돈의 수익률과 은행의 금리가 똑같다면 내 돈의 수익률이 변동하지 않을 것이다. 중립지렛대. 중립지렛대 가지고 시험을 잘 냅니다. 어떻게? 총 자본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면 자기 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좀 어렵게 해볼까요? 이 두 개가 같으면, 이 두 개, 총 자본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으면 어떠한 경우도 자기 자본수익률이 변동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집을 줄 겁니다. 총 자본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을 때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올수록 그 말이야. 내 돈의 수익률은 높아질 것이다. OX. 다시. 이 두 개가 같으면 총 자본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자기 자본수익은 불변이야. 이 두 개가 같으면 무조건 자기 자본수익이 불변이라고. 근데 이걸 교묘하게 속인다고. 총 자본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을 때 부채 비율이 높다. 은행에 돈 많이 빌려왔다. 그러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질 것이 이렇게 한다고. OX, X. 무슨 말 됐죠? 이 두 개가 같으면, 총 자본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으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자기 자본수익률이 변동하지 않는다. 이제 이해됐을 거예요? 총 자본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다. 이때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이 말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올수록 자기 자본수익률은 높아진다. OX, X. 이 두 개가 같다고 나오면 무조건 자기 자본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꼭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진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든 낮든 자기 자본수익이 높아진다,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이 차익금리에 따라서 자기 자본수익이 높아지고 떨어진다.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지렛대 효과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정이냐 중립이냐 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채 비율입니까? 차익금리입니까? 차익금리. 부채 비율이 아니라 차익금리. 그래서 지렛대 효과 전환은 차익금리를 낮추면 부의 지렛대가 뭐가 된다? 정의 지렛대가 된다. 부채 비율을 낮추면, 대부 비율을 낮추면 지렛대 효과가 전환된다. OX, X. 무조건 지렛대 효과는 차익금리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자, 타인 자본 이용하면 좋은 점, 자기 자본수익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투자 위험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책은 좀 이따 두 번째 시간 끝나고 같이 볼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쉬었답니다.